안녕하세요. 피드백 영상의 해설을 맡은 소비 선생님 반의 도우미 조나단입니다. 먼저 오늘의 피드백할 그림을 소개합니다. 상당히 귀엽고 예쁜 그림이네요. 특히 이를 보이며 웃는 표정과 반짝이는 눈이 인상적입니다. 촘촘한 머리카락도 눈에 띄네요. 다음은 함께 보내주신 코멘트입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지만 제가 혼자 연습하며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옷의 주름과 신체 비율을 맞춰 그리는 걸 가장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올렸던 그림에서도 옷의 주름이라던가 들어가야 할 명암을 잘 모르겠고 상반신만 그림을 그렸었는데 하반신까지 그리게 되면 항상 신체 비율이 망가지고 그림이 이상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채색 부분에서도 에어브러쉬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에어브러쉬 사용을 잘못한 건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깔끔하고 정리가 확실한 채색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함께 피드백을 진행해 봅시다.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비율에 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내주신 그림은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화면이 채워져 보이도록 혹은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도록 종종 캐릭터를 기울이는 방법을 쓰고는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체를 그리게 되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보다 인체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캔버스를 회전시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대로 인체를 따라 그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비율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인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렸을 때 추후 우리가 옷주름을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인체를 부드럽게 다시 잡아주겠습니다. 쇄골은 인체를 단단하게 보이게 해주니 되도록이면 표현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아직 본인만의 데포르메가 없거나 비율에 대해 감을 잡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전신을 그릴 때 머리끝에서 다리 사이까지 그리고 다리 사이에서부터 뒤꿈치까지를 1대1의 비율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체의 길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옷주름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새롭게 만든 인체 가이드를 따라 외곽을 정돈해 주겠습니다. 캐릭터가 입는 옷은 우리가 입는 옷처럼 결국 인체 위에 더 씌워지는 형태이고 따라서 인체의 형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의 카라와 손목 소매 안쪽을 조금 덜 보이게 하여 보기에 편안하게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옷감의 두께를 고려하여 접히는 면을 두껍게 수정해주면 디테일이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 형태를 정돈을 해준 다음으로는 이 그림에서 주름을 만드는 요소를 찾아볼게요. 빨간색 선의 경우 각각 목에 카라가 있는 부분, 어깨에서 팔이 분리되는 부분입니다. 영역별로 주름의 길이 방향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파란색 선은 인체의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어깨 같은 경우 옷이 중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이 파란색 영역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주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주름의 방향을 각, 목, 어깨 끝에 향하도록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묘사는 옷감의 소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미지는 와이셔츠 재질을 상정하고 피드백을 적용시켰으니 겨드랑이, 팔꿈치 안쪽 등 접혀지는 부분의 주름을 더욱 많이 추가해 줄게요. 소매와 같은 경우 다소 넓은 폭을 가지고 있으니 굴곡을 조금 더 강조하고 셔츠 특유의 재질에서 볼 수 있는 조금 딱딱한 형태의 명암을 사용하여 묘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암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통 그림에 그림자를 넣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림자는 빛이 존재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명암을 그려주기 위해 조명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물의 얼굴이 잘 보이도록 우측 상단에서 인물을 향해 내려오는 빛을 사용해 볼게요. 새롭게 설정된 조명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를 재배치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카락의 그림자를 수정하기 전에 질문해 주셨던 부분에 에어브러쉬를 깔끔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면 그림이 지저분해지거나 밀도가 낮아진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형태를 가진 에어브러쉬의 사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방금 말한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에어브러쉬라는 툴이 가진 장점을 살리기 위해 묘사의 경계를 부드럽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나중에 정리하여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브러쉬 크기를 키워 머리카락의 그라데이션을 전체적으로 칠해 덧칠한 부분과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만약 본인이 선화로 머리카락의 디테일을 표현하는 타입이라면 이렇게 여러 번의 덧칠 없이 전체적으로 형태감만 살려주는 것이 그림을 더욱 깔끔하고 부드럽게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의 형태 수정과 채색 방법 변경만으로 그림체를 유지하되 퀄리티가 훨씬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 그림의 매력이 살아나도록 화면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지향하는 스타일이나 분위기의 그림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 스타일이며 특히나 아름다운 빛을 캐릭터와 어울리도록 그리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캐릭터의 예쁜 얼굴이 더 잘 보이도록 화면을 꽉 차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기울어진 상태도 좋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일상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 캐릭터를 회전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발랄하고 청량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캐릭터의 배경에는 푸른 색상을 깔아줄게요. 이때 하단의 채도가 높은 하늘색을 그라데이션으로 추가하여 배경이 단조롭지 않게 합니다. 이번에는 빛을 아름답게 연출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막연히 아무렇게나 빛을 넣을 수는 없으니 나무 그늘을 배치하여 연출적인 요소를 강조해 볼게요. 곱하기 레이어를 추가하여 그림자의 위치를 잡아주었습니다. 나무 그늘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나뭇잎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도 추가해 줄게요. 인물의 반짝이는 눈도 묻히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정해줍니다. 레이어 불투명도를 활용하여 그림자의 정도를 조절해준 뒤 이번에는 소프트 라이트 레이어를 2개 추가하여 하나는 주황색 색상으로 빛을, 하나는 빛이 닿는 곳 반대편에 하늘색 색상을 추가하여 캐릭터가 조금 더 화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끔 합니다. 다음으로는 배경 요소를 고려해봅니다. 나무 그늘에 걸맞게 나무를 넣는 것도 좋겠지만 인물의 표정에 조금 더 집중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나무가 아닌 구름을 추가해주기로 합니다. 이때 인물에게 향할 시선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단에 집중하여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물의 얼굴, 장식 등을 정돈해준 뒤 그림의 피드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